네, SML 오늘도 주주 정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오늘 함께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또 하고 계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ST팜 주주신 것 같은데요. 설명왕 테이버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우리 의상이 아주 멋지십니다. 아, 새로 샀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디자이너 제품입니까? 예, 뭐 그런. 아주 괜찮은 거예요? 네네네. 아유. 느낌이 다르네, 저. 네, 어떻게 좀 수입이 괜찮으신 모양입니다. 아, 수입이요? 네. 올해 장이 좋았잖아요. 네. 올해장이 좋았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좋은 사람한테만 좋았지 나는 안 좋았어요. 네. 아, 우리 테이버님은 주식을 오래 하셨어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15년? 네. 아, 어떻게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고등학생 때죠.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때 친구가 고등학생 때? 부모님의 그 아버님이 이제 증권사 다니셔가지고 네. PDA를 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PDA?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전에 있던 네네네네네. 그걸 자랑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호가를 보여주고 하다가 관심 갖고는 공부해서 2008년 9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2008년 9년. 네. 그때 몇 살이셨어요? 2008, 9년이니까 고등학생. 그때는 제가 대학생 20대 초반. 네. 근데 나이를 얘기하신 거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용돈 생기면 혹은 알바해서 돈 벌면 계속 이제 주식 투자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님 돈으로 아, 집이 조금 산다고 봐야 되겠군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부모님 돈으로 했다가 네 일단은 뭐 제가 수익도 보고 네. 그다음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감자도 맞고 그다음에는 뭐 오링도 나고 뭐 많이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지금은 이제 그래도 나만의 어떤 투자 뭐 이런 것 좀 생기셨고. 네, 뭐 네네. 투자 열심히 하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방송도 하고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방송이 엄청 잘 돼요. 네네. 하시더라고. 아, 우리 테이버님.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주주정에 ST팜 네, 바이오 회사죠. 네. ST팜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큰 저 CMO, CDMO 네. 회사가 맞습니까? 네, 일단은 그냥 생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저는 바이오 기업을 이제 구분을 할 때 이 네. 친구가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인가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정통 제약을 하는 기업인가 혹은 제가 또 슈퍼마켓이라고 표현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에로 하이바라든지 광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제품 이런 네. 걸 만드는 곳들이 있고 아하. 그리고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됐든 아니면은 지금 ST팜이 됐든 이런 기업들은 뭔가 약물을 생산하는 말 그대로 첨단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조업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 시밀러도 하나 여기? 시밀러보다는 지금 임상 진행하고 있는 거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자회사들 인수해가지고 자회사들이 동물의약품도 하고 있고. 아하. 그 다음에 지금 핵심은 결국에는 올리고라고 하는 하나의 그 앞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원재료. 올리고? 네. 올리고 뉴클리오 뭐시기 뭐 하여튼 그 되게 긴 이름이 있는데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지금 펩타이드 뭐 이런 네 거군요. 신약에 많이 사용되는 네. 그런 물질을 만들고 있다. 그 mRNA 그 관련되는 그 네네네. 아,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 관련된 지금 얘기하시는 올리고 했다. 올리고. 여튼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저 주주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입니까? 빨리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시간을 녹여야 되는 회사다. 시간을 녹여야 된다. 좋은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계시고요. 일단은 글로벌에서 이게 뭐 통계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다 혹은 뭐 탑3에 들어간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증설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뭐 업계 자료나 이런 걸 보면은 본인들이 그냥 증설을 대응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고객사의 요청으로 증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그좀 이렇게 좀 파도를 좀 많이 타긴 했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지지 않고 있는 아하. 그런 최근에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네. 목표 주가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에 대해 가지고 매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내년 내후년을 긍정적으로. 네. 주가도 안정적이긴 했죠. 아까 작년에 좀 부침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나요? 일단 뭐 피크가 조금 있긴 있었어요. mRNA 테마도 한번 탔었고 그다음에는 이게 코로나 전국이라고 부르는 2020년, 21년도에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좀 뜨다 보니까 네. 약간은 비싸져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은 내년도죠. 포워드 PR 기준으로 70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요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증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수주 잔고가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지금 삼바 같은 경우에도 한 7, 80배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는 측면에서 뭐 적정 주가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내년도에 네. 50%에서 그 이상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좀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회사는 IR 같은 것도 잘합니까? 지금 이번에 5월 말에 IR 또 한다라고 그 기업 설명한다라고 일정이 잡혀 있더라고요. 네.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YTN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과학 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금 뭔가 홍보하려고? 네, 홍보 활동도 하고 있고 아, 방송에서도. 네네 그거 좋은 회사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그런 회사 달리. 어. 까서 네. 미안한데 그렇죠? 여기는 언제쯤부터 들어가신 거예요? 네. 2020년도부터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벌써 하셨네.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트레이더 관점으로 보고 있고 관점으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해볼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년부터 한번 관심 갖고 들어가셨었고. 네. 그러면 가격 좋을 때 좀 파셨어요? 네, 저는 이제 매매를 계속하고 스윙 투자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많이 올라오면 좀 파시고 이 실은 네, 파시고 네. 그런 타입이신 거죠. 네. 지금 주가에서는 파는 것보다는 기회를 지금은 좀 더 매수 쪽을 생각해 보는 게 분할 기회를 매수를. 엿보- 네. 분할 매수를. 20년이면 뭐 한 5, 6만 원, 그 4, 5만 원 요 정도의 형성을 아마 많이 좀 했었던 것 같고 최고 한 15만 원까지. 네. 그 10만 원 넘어가면서 또 이제 조금 또 돈을 만들고 아, 그러셨어요? 네, 좀 반복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 참 좋겠. 그게 참 잘 되면 좋은데 그죠? 그렇죠. 예. 이게 올라가면 잘 팔고 좀 내려왔을 때 다시 사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심이 없으면 돼요. 사심? 너무 많이 먹으려고 자기만 다 먹으려 하지 말고 아니, 뭐, 맨 꼭대기에서 팔라 하지 아니, 말고. 저는 본전만 찾으면 좋겠어요. 항상. 정프로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 일반적으로. 네. 아, 사심이. 예. 그럼 뭐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이 회사에 더 뭐 이렇게 바라는 거 이런 건 별로 없으십니까? 일단 바란다기보다는 네. 결국에는 증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뭐 항암제하고 있는 게 좀 두 가지 그러니까 항암제도 있고 에이즈 쪽 네. 신약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 임상 결과가 또 잘 나와야겠죠. 아.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료 쪽에서 바이오 쪽에서는 대기업에 속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바라는 거는 국내에서 대기업들이 신약에 대해서 제대로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아, 뭐 우리가 그렇죠. 뭐 보시다시피 한미약품도 그렇고 아유. 그다음에는 뭐 SK 바이오팜도 뇌전증 관련된 신약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뭔가 좀 뭐 고평가니 그리고는 또 바이오 투자자들이 많이 좀 고통받고 있는 이게 네, 반복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신약에 대해서 뭐 에이즈가 됐든 아니면 고용암 치료제가 됐든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유의미한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도 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그 많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정말 글로벌에서 성공하는 걸 보여주면은 과거 셀트리온 때 우리나라의 붐이 일었듯이 네. 좀 더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심이 개선이 되고 볼 때도 좀 더 뭔가 정말로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좀 많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ST팜은 자본력이 꽤 있는 회사 모양이군요. 네네네. 모기업 자체가 이제 좀 대기업으로 속하는 아, 그래요? 네, 집단이기 때문에 아, 모기업이 어디죠? 모기업이 어디예요? 동아소시홀딩스 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구나, 동아. 동아제약, 동아약품 모기업? 네네. 네, 그쪽으로 알고 동아소시홀딩스. 있습니다. 아, 홀딩스. 그렇습니까? 아, 여기서 만든 게 이제 이 ST팜이군요. 공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 공장. 첨단 생산 제조 공장. 약간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반도체 TSMC하고도 비슷하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원료를 만들기 때문에 원료니까 좀 다르겠네요. 주문 제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특정 제품에 대해서 네. 이걸 공정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네. 뭐 땡땡 머티리얼즈처럼 뭐 하나의 좀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해주는 그냥 안정적인 회사네. 매우 안정적인데 네. 모기업이 있고 돈도 탄탄하고 망하지 그리고는 않고. 증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증설이 때문에 일어나고. 증설되면 또 현금 흐름이 나올 거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이버님은 이런 회사하고 통화를 해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거의 안 하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통화를 아, 하죠. 그러니까 예. 보통 지금은 정보가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보고서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하기도 하죠. 네. 그럼 이 회사는 보시니까 그 굳이 뭐 회사하고 다이렉트로 IR 안 하더라도 네. 나와 있는 데이터나 정보 가지고도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다. 이렇게 정보도 해서. 많이 공개되어 있고 또 대기업이고 거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그리고는 뭐 메인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안하게 투자하면은 뭐 성과가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바이오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냥 바이오에서는 이 회사만 좀 집중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바이오는 세 개 회사만 투자하시라 뭐 요런 의견이기 때문에 네. 네. 그중 하나가 이 기업이고 뭐 나머지 두 개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믿음이 없다. 나머지 두 기업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삼성 바이오닉스랑 그다음에 셀트리온 쪽입니다. 아, 진짜 빅3인가 네. 보네. 예. 그거보다는 여기 낫다 이렇게 하신 건데. 아니 근데 그 바이오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업종들도 많이 좀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네.
바이오는 사실 바이오만 해도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 어려운 거를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세요? 아니면 구체적인 그 기술 내용까지 내가 그냥 알 필요는 없고 뭐 어떤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십니까? 뉴스플로어라든지. 일단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이 전부 다 제조, 그러니까 공장을 들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첨단 제조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솔직히 신약을 만든다라는 부분은 이벤트 드리븐으로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제 임상이 된다더라,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더라. 그러면은 이때 뭐 주가가 좋겠네. 기대 심리로 매수 매도하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영역인데 네. 지금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증설되면은 여기서 얼마나 생산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 생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겠구나. 적정 주가가 나오겠구나가 계산이 되다 보니까 바이오 제약 중에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들은 제조업이고요. 네. 그러니까 신약을 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전통 제약을 하면서 꾸준히 돈을 버는 친구들. 성격이 좀 많이 다르군요. 네,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 기업은 이해가 된다. 공장의 증설 일정과 증설 규모와 그다음에 뭐 이 관련된 약물들이 신약이 얼마나 개발되는가. 네. 수요 공급을 보면은 좀 이게 매출이나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데 뭐 대부분의 제약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조금 이게 추측이 어려우니까 네. 투자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안 하고 요 기업들은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스케렛이 뭐예요? 예, 저희 스켈레탄 들어오셨군요. 제가 최근에 스케렛이 뭐예요? 뭐 8개 종목 하한가 사태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 종목을 조금 그 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었어요. 이 종목들 조심하셔야 된다. 아 진짜? 네. 그래서 경고도 주시는 편이더라고. 본인의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종목들을 2022년 동안 그러니까 폭락장 동안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제가 매일 밤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건들지 마시라. 뭔가 문제가 있는 곳들이다. 이상한 것 같다. 네. 얘기하다가 이게 되게 작년 연말에 좀 더 이제 주식장이 좋다 보니까 조금 얘들이 왜 오르지 싶은 종목들도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5종목을 꼽았어요. 네. 근데 그 5종목이 8개 중에 5종목이었고 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종목 5개 네. 있는데 그 5개 꼽으셨던 게 최근 문제된 그 8종목 중에 5개예요. 네, 제가 얘들 이제 그 영상에 딱 적어놓고는 네. 요게 이제 그 기획작이다. 건드시면 안 된다. 라고 하셨어요? 네, 방송에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야. 그걸 유튜브에 1월달에 올려놨었어요. 1월 올려놓고는 와. 제가 거기서 걔네들이 이제 올라가는 게 네. 주가 올라가는 게 탑시크릿이다. 네. 라고 제가 영어를 적었는데 거기에서 그 탑시크릿의 스펠링을 그 CY를 거꾸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스크렛이 됐습니다. 예. 뭐라고? 네, 그래서 제가 곧 이제 구독자가 신반이 돼가지고 그걸로 저희 팬분들을 스켈레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스케렛이 시크릿을 오타로 잘못 적은 거. 네. 그래요. 하필 또 영광이에요, 없는 영광. 단어더라고요 사전에. 없는 단어라 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탑스케렛. 네네네. 근데 진짜 그런 그 주가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기획작이라는 느낌이 올 때가 가끔 있군요. 2020년도, 21년도에도 많았죠. 근데 그게 길게 가는 케이스가 별로 없었어요. 길어봤자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가고는 뉴스가 나오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작전준이, 테마준이, 특징준이 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그 몇몇 종목들은 2년, 3년을 이어가니까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깡으로 올라가나 조심하셔라. 무슨 깡으로? 네. 단어도 좋아하네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보실 정도면 다른 분들도 이게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근데 그거를 경고 메시지 이렇게 강력하게 못 주셨나? 그때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사고 칠 것 같고요, 라이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그 조선일보랑 중앙일보랑 제보하셨었어요? 아니요, 인터뷰를 다 했어요.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인터뷰를 다 하고 그다음에 또 미리 말씀드리면 6월달에 네. 6월달에 또 PD 수첩에도 나갑니다, 내용이. 그래요?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어느 정도 공개를 해야 되는지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제가 가감없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은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나서면은 오히려 주주분들한테 규제 당국 너네가 왜 나서냐가 될 수 있어요. 니네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 네. 니 책임질 거냐? 일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나서긴 어렵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이번에도 주가 조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CFT 계좌 그거. 이거를 확인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고 과거 사례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많은 주가 조작 사례도 증권사 쪽에서 네. 혹은 내부의 고발로 인해서 이제 소스가 들어와야 수사가 되는. 그러니까 시그널로 잡아내는 경우는 있는데 그 시그널을 다 피해서
작정하고 숨었기 때문에 작정하고 네. 숨은 거는 결국 제보가 없으면은 얘기가 좀 곤란하다. 설사 뭐 네. 이상한 걸 감지했다 그러더라도 선제적으로 그 나섰다가는 그 여러 가지 관련된 네, 사람들이 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게, 그런 좀 게 있군요. 어려움이 있었겠네. 좋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제 그 ST팜. ST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오늘은 그냥 아쉬운 게 거의 없네? 기업 칭찬에 가까운. 제가 일단은 종목을 여러 개를 주시더라고요, 작가님이. 네네. 네. 제가 그 중에서 몇 개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기업이 이런 기업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저는 무조건 배당, 주주환원, 성장, 실적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많이 알고 있고 특히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그 땡땡불이라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셔도 돼요. 넷땡땡 그 네? 넷마블이라고. 넷마블, 네. 넷마블 그럼 뭐 어때요? 정프로 주주. 갖고 네. 있어요? 아니, 제가 지금은 이제 하셨나? 다 팔았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아마 제가 제 라이브도 한 밤에 한 800명, 1000명 정도 보시기 네, 때문에 네, 네.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분석하면서 넷마블은 절대 사시면 안 된다고 다음 날 아침에 사신다고. 아 진짜. 아 그랬어요. 아 일단 나한테 연락 좀 해주지 그랬어요. 아니 아 이거 왜안 되는? 라이브에서 사신다고 하시길래. 이거 안 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제가 주주환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배당이 아예 없어요. 현금을 넷마블이. 정말 많이 쥐고 있는데 일단은 뭐 게임 산업이 이게 좀 플로우가 있으니까 관리하는 측면이긴 하지만 투자는 정말 잘하지만 이게 주주를 상대로는 조금은 이게 안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왜 사냐. 저 왜 들어간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건 뭐- 그때 게임주 무슨 얘기하고는 뭐 신작이 나온다 이런 걸로 아마 라이브에서 그랬었어요? 바로 매수하셨던 걸로. 그냥 필이 오셨네. 근데 코인 때였던가? 그때였을걸요? 넷마블. 펄어비스는 제가 도깨비 때문에 샀거든요. 저도 주주입니다. 펄어비스 얘기하면 저 오늘 여기서 할 말 많아요 진짜. 그럼 그래요? 잠깐 얘기해 보시죠. 네. 잠깐만. 신작 게임 빨리 내주세요. 정말 도깨비 아시죠? 지금 도깨비에 네. 저는 도깨비 전에 붉은 사막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맞은 사람 그거. 저는 검은 사막 게임을 했던 사람이고 네. 정말 오랫동안 즐겼고 돈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는 붉은 사막이 나온대. 좋다. 했어. 그러고는 공부도 많이 했고 검은 사막 모바일 나온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더라고요. 펄어비스.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뭐 게임이 잘못 나온 거야 아니면 뭐 운영을 잘못하고 경영을 잘못? 아니 일단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내년에 서울대를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엄마 제가 아직까지 준비가 부족합니다. 내후년에 갈게요. 1년이 지났어요. 근데 내년 수능 때 서울대 갈게요 하면은 네. 이게 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집니다. 게임 내겠습니다 그러고는 트레일러도 뭐 나왔는데 개발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싶고. 그래서 그렇게 좀 미뤘군요. 펄어비스는. 네네네. 신뢰를 많이 잃었겠네 시장에서. 많이 잃었죠. 커버하거나 얘기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펄어비스는 또 이게 또 말하면은 또 같이 여기 계신 분. 여의도 서밋 또 한번 또 아, 들썩들썩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 방송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네. 매도 보고서 건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요? 네네네. 화나는 건 펄어비스. 네. ST팜은 지켜보는 속도 측면에서 좀 빨리 해주십시오. 뭐 이 정도. 한 2, 3년 정도 꾸준히 지켜보면서 증설을 즐기시면은 ST팜은 그냥 일반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해서 기술력을 갖추고 규모를 갖춘 말 그대로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ST팜은 긍정적이고 경쟁사 없어요 ST팜은? 일단 다른 곳에서 진출을 쉽게 하려고는 안 합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작은 데다가 그래요? 투자 비용이나 이게 생산에 대해서 공정을 잡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선점 효과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너 만들 수 있으니까 너한테 의뢰할게 증설해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안정적인 포지션을 구축했네. 네. 그래서 주가가 미리 좀 많이 높게 올라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올리고 그 전에도 국산화에 대해서 좀 기술력을 많이 선보였던 기업이다 보니까 네. 국내 제약사들도 이런 관련된 약물, 이런 관련된 원료는 이제 좀 생산해달라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ST팜이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어요. 네. 고점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네. 최근에도 계속 오른 종목이 있죠. 제가 얼마에 들어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갖고 계세요? ST팜이요. ST팜 좀 남았을 좀 거예요. 남았을 것 같아요. 한참 12, 3만 원쯤에 아마 제가 그때 들어갔다가 한번 공개하셨어요. 그죠? 네. 저도 지금 하도 많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2, 3만 원쯤에 아마 들어갔다가 아마 제가 판 가격에 사신 걸로. 네. 그때 꼭 집어서. 그럼 제가 네, 네. 그거 받았군요. 그거 네네네. 받은 거야?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또 판 가게 하면 또 샀을 거야 아마 한 8만 원 뭐 이렇게 되면 네, 그 밑에는 또 샀었으니까. 네. 자, 저한테 늘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회사를 갖고 있는 우리 태변이 말고 네. 일반 주주들도 이렇게 보시니까 그 뭐 비난은 아니더라도 아쉬운 점 토로하시는 분은 없어요? 일단은 가장 아쉬운 점은 주식으로서는 비싼 건 맞아요. 아 저도 좀 비싼데. 네. 왜냐면은 지금 제가 2년, 3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빠질 가능성도 있다. 장이 안 좋든 바이오 투심이 안 좋든 뭐 증설 일정이 연기되든 간에 비싸다라는 거는 불안하다라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정말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투자를 네. 계속 이어가시는 게 맞고 내가 뭔가 조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무거워요. 무겁다. 비싼데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투자하라 그러면은 그거 재미없어서 어떡해 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에스팜도 그래요. 네. 그리고 점점점 변동성이 줄어들고 바이오 쪽에 좀 돈 수급이 2차 전지로 많이 몰려갔다 보니까 네. 그렇지. 바이오 유동성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힘도 많이 없고 그래서 좀 등락이 좀 재미없이 네. 앞으로도 뭔가 차분한 혹은 뭔가 이벤트들이 나올 때마다만 네네. 조금씩 뜨는 그래서 매매하기는 조금 지루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다른 거 하나 줘보세요. 네네. 뭐 이렇게 많이 아시고 네. 안정적인 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가장 변동이 심했던 것은 뭐 2차 전지 쪽이었는데 혹시 안 갖고 계시면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요? 네. 저도 2차 전지 매매는 올 초에 꽤 많이 하긴 했어요. 아 네, 그래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지금도 장비주 쪽은 계속해서 매매나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장비. 네, 제가 뭐 방송에서도 PNT라는 종목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쪽이 워낙 또 우량하다 보니까 네. 수주를 기준으로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주사를 정말 싫어합니다. 지주사. 카카오를 정말 싫어해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이신지. 뭐 2차 전지도 비슷하게 본다. 네. 네, 뭐 BM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는 회사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지주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명확하게 해소를 해야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보고 오히려 더 밑에 단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 정도. 있습니다. 네네. 이게 장비 한 예로 네. 그 정도만 보신다. 그럼 포스코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도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으시고. LG, 포스코, 에코프로는 저는 3대 그룹사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에서. 네. 왜냐면 2차 전지가 계속 이제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의도에서 레포트가 나올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목표 주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목표 시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시총 주가 앞으로 자본이 정말 많이 필요할 거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 회사의 규모를 맞춰 나갈 거다. 돈을 끌어당겨야 된다. 네. 유증을 하든. 그런데 포스코나 LG나 에코프로까지는 지금 현금흐름이 그래도 조금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SK라든지 삼성 같은 곳은 돈이 워낙 잘 도니까 유상증자를 좀 적게 하더라도 그리고는 이미 규모를 갖춘 기업들은 지금 도는 현금들에 조금만 더 얹어가지고 이제 좀 투자를 하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기업들 중에서 돈이 조금 없는 현금이 없는 기업들, 뭐 니나노 같은 기업들은 만약에 증설한다 그러면은 이게 많은 유상증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그 추가 발행될 주식 수를 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계산하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가 아닌 목표 시총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남길 거다라는 계산기는 돌아갑니다. 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어디서 땡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지배주 순위 관점에서 얼마가 네.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주주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는 뭐 증자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 네. 그런 부분에서 시가총액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 저는 그래서 2차 전지가 2021년도에 10배씩 올라왔습니다. 지금 대부분 10배씩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뭐 진폭이 크고 유동성이 좀 변동성이 큰 스윙 투자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우상향은 하겠지만 그 각도가 지난 2, 3년보다는 조금 많이 누울 것이다. 네네네. 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ST팜이 낫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재미는 2차 전지가 더 있어요. 아 재미는. 그러니까 가끔 재미를 보고 여전히. 스윙을 하고. 네. 연말까지 가면서 전체 시장은 조금 어려울 걸로 보세요? 아니면 오히려 더 지금 강 세장이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게 AI 버블입니다. 버블이 네. 생겨야 된다. 네, 오늘 또 엔비디아가 새벽에 실적을 냈는데 네. 어마어마한 가이던스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네, 가이던스. 그렇게 제시를 하면서 실제로 AI가 돈이 됩니까라는 게 시장의 질문이었는데 네. AI가 돈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답을 한 거지. 네, 그러면서 지금 뭐 프리장에서는 AMD, 마이크론, 뭐 TSMC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과거에 그런 사이클을 많이 얘기하죠. 슈퍼 사이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있었다, 서버 증설이 있었다. 근데 AI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기대하는 뷰가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최근에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사는 이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표를 더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정말 묘한 움직임이 최근 한 일주일 정도인데 네. 달러가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근데 달러가 강세일 때, 달러가 강세란 소리는 전 세계 환율이 다 약세예요. 근데 2020년도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달러가 강세인데 원화만 더 강세예요. 근데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더 강세다 그러면은 제가 뭐 길진 않지만 저의 경험치상으로는 한 6개월에서 1년 내에 강세장이 오더라. 아하.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더 유지가 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심이 좋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 우리나라는 경기를 수출을 선행하는 국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선행이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의 배팅, 월스트리트의 배팅 자체가 미리 들어왔다. 막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계속해서 주가가 방어가 되고 환율이 강세를 보인다 하면은 지금 뭐 노이즈가 있는 부채 한도 협상이나 미국의 하반기 경기 침체 이슈가 지나고 나면은 정말 강한 장이 올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원화가 약세에서 1340까지 가다가 요즘 수구로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더 수구로 들어서 1200대 얼마 정도 가면서 한국의 AI 관련된 주식을 사면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먼저 간다, 뜨면은 이제. 한국을 선행지수 팔고 들고. 미국을 사면 된다. 아하. 미국이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아하. 네. 좋게 보시네. 그런 쪽 섹터를 중심으로. 네. 네네. 모든 섹터는 아니겠지만. 자 오늘 우리 저 테이버님 설명왕 테이버님과 함께 설명 네. 잘하시네. 예, 정말 설명왕이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또 우리 팬분들 탑 스케렌님들도 아마 스케렌님. 몇 분 좀 와 계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저 채널에서도 저희 채널이랑 같이 또 좋은 일 할 수 있으면 네. 같이 좀 많이 좀 해봐요. 네, 불러주세요. 제가 네.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한경에, 매경에, 뭐 네, 여기 네, 머니투데이에 뭐 많이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도 조만간 뭐 자주 나올 수 있으면 나오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서로 같이 혹시 거기 또 저 말아먹은 애 필요하면 저도 불러주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콜라보의 한 기회를 번씩. 생각하시는 걸로. 네, 서로 네. 윈윈하는 방향으로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ST팜 이야기 함께 플러스 해주셨고요. 알파. 플러스 알파 퍼러비스 넷마블 얘기까지 네. 재밌게 해주신 설명왕 테이버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신 우리 테이버님 함께 해주셨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장열 본부장님도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저희는 또 아마 화요일? 네,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에 다음 뵈야 주에 되겠네요. 뵙겠습니다. 네. 자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